안녕하세요. 도로파파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이 이제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회계학개론이 아직도 불안하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2주라는 시간은 짧지만 올바른 전략으로 사용하면 10점에서 15점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부한 것을 정확하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다듬는 시간입니다. 회계학개론은 계산 한 줄 실수로 2점 반이 날아가는 과목입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하나의 숫자를 잘못 옮기거나 차변과 대변을 헷갈리거나 단위를 빠뜨리는 실수 하나가 전체 점수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은 2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건 오히려 불안감만 키웁니다. 이미 아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복습하고 자주 틀리는 실수를 하나씩 잡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부터 새 이론을 처음 배우는 건 효율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논점을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으려면 최소 한 달은 반복해야 합니다. 2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시험장에 가도 시험 스트레스 속에서 그걸 정확히 사용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미 공부한 파트의 정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 왜 틀렸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의 정답률을 85% 수준에서 9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둘째는 자주 틀리는 유형의 실수 패턴을 정확히 잡아내는 것입니다. 계산 실수, 개념 착오, 시간 부족 등 자신이 틀리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시험 시간 안에 풀이 속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사신문항을 10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처음 몇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쓰면 뒤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해도 점수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 못했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준비 기간이 모자란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확실히 아는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2주 전 최고의 전략입니다. 점수를 올리려는 욕심에 자신 없는 문제에 시간을 쓰기보다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회계학개론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재무회계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같은 재무제표 작성과 분석이 중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리스, 수익인식 같은 특정 거래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다룹니다. 기업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보고하는지가 재무회계입니다. 둘째는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원가 배분, CVP 분석, 표준원가, 종합원가 계산 같은 원가 계산과 의사결정이 중심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생산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관리하는지, 제품 가격을 정할 때 어떤 원가 정보를 사용하는지 같은 내부 의사결정 정보를 다룹니다. 1차 시험에서 총 40문항이 출제됩니다. 그중 재무회계가 24문항 60점, 원가관리회계가 16문항 40점입니다. 문항당 2점 반이므로 계산 실수 한 번에 2점 반이 날아갑니다. 만약 실수로 인한 오답이 4개 생기면 10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과락 라인이 40점인데 이는 400점 만점에서 100점이 될 때까지만 과락인 뜻입니다. 따라서 실수 몇 번이 합부를 가를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출제 패턴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핵심 논점이 전체 출제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재무회계에서는 유형자산, 금융자산, 리스, 수익인식이 단골입니다. 이 4개 논점만 해도 재무회계 출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원가관리회계에서는 CVP 분석, 종합원가 계산, 표준원가 차이 분석이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CVP 분석은 안 나온 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빈출 논점의 정답률을 9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2주의 핵심 목표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논점들만 완벽하게 맞춰도 과락은 절대 안 나옵니다. 2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곳은 기출문제 반복입니다. 새 교재를 펼치거나 모의고사를 새로 구해서 풀 시간이 아닙니다. 기출에만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기출은 실제 시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출에서 반복되는 유형, 함정, 난이도 수준, 시간 배분 등을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교재나 다른 강사의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 2주 전에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를 보면 자신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회독 방법은 이렇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을 중심으로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정확히는 5년 동안의 모든 기출이 아니라 최신 5개년 시험만 선택하는 이유는 최근 출제 경향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규정이 바뀌거나 출제위원이 바뀌면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근 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회차를 풀고 나면 마침 문제도 풀이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맞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 실수가 2번 겹쳐서 결과적으로 정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는 똑같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한 줄로 메모하세요. 개념 혼동, 계산 실수, 급하게 풀어서 문제 조건 놓침, 계산 과정에서 부호 오류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나중에 패턴을 보면 자신의 약점이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많이 푸는 것보다 풀이 과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시간 배분을 제시하면 하루 3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전 풀이에 1시간 30분을 씁니다. 100분 시간 제한을 두고 40문항을 풀어보세요. 오답 분석과 풀이 과정 점검에 1시간을 씁니다. 각 문제마다 왜 틀렸는지, 풀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취약 논점 개념 복습에 30분을 씁니다. 반복해서 틀리는 논점의 기본 개념을 다시 읽고 교재에서 관련 예제를 2개 정도 더 풀어봅니다. 나도 1차 준비할 때 마지막 2주는 기출만 돌렸습니다. 새로운 걸 보면 오히려 불안해질 뿐이었습니다. 마치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과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출을 반복하면서 이 유형은 확실히 맞출 수 있다, 이런 함정은 다시 걸리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쌓이는 게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그 확신이 시험장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출을 돌리다 보면 유독 반복해서 틀리는 파트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리스 회계는 항상 틀리는데 유형 자산은 잘 풉니다. 어떤 학생은 표준원가 차이 분석은 못하지만 CVP 분석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약점 파트가 명확하면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틀립니다. 따라서 취약 파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취약 파트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3회 이상 틀린 유형은 별도 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노트에 적거나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리스 회계 중 변수 임차료 처리, 금융자산 평가 후 변동 인식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해당 파트의 기본 개념을 교재에서 딱 10분만 다시 읽으세요. 깊이 파고들지는 마세요. 지금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유사 문제를 2개에서 3개만 추가로 풀어서 적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처음 2개는 비슷한 유형이고 세 번째는 조금 다른 변형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되는 파트는 과감히 버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효율적인 전략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리스 회계 처리의 복잡한 변형 문제가 매번 틀린다면 기본형만 맞추고 변형은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기본형 리스 회계는 매년 출제되지만 특수한 변형은 1년에 1문제 정도만 나옵니다. 그 문제 하나를 맞추려고 몇 시간을 쓰기보다 그 시간에 CVP 분석이나 유형자산 같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파트를 더 다지는 편이 총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한 문제의 2점 반보다 다른 파트에서 3문제, 4문제 추가로 맞추는 게 훨씬 점수가 많습니다. 이게 전략적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2주 전에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완벽하게 다 맞추겠다가 아니라 확실한 것을 절대 안 틀리겠다로 말입니다. 회계학개론에서 가장 억울한 실점이 계산 실수입니다. 개념은 알고 있는데 숫자를 잘못 옮기거나 차변과 대변을 헷갈리거나 단위를 빠뜨리는 경우들이죠. 또는 중간 계산은 맞았는데 최종 합계를 구할 때 마이너스 부호를 빠뜨리거나 천 단위를 잘못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공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주의력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검산 루틴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분계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적어서 확인하세요. 재무회계는 거래를 분계해야 하는데 머릿속으로만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종이에 차, 대 형태로 분계를 적으세요. 둘째, T계정을 정리합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T계정으로 정리하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T계정은 자산 계정 차변 잔해 같은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더하고 빼는 것보다 실수가 적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연습하면 T계정을 그리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셋째, 계산 검증 습관을 들입니다. 최종 답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역산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출을 구하는 문제라면 구한 매출을 다시 거꾸로 대입해서 원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는 식입니다. 또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검증입니다. 넷째, 자주 하는 실수를 메모합니다. 감가상각 월할 계산 빼먹음,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안뺨, 리스 사용권자산 초기 측정 실리스료, 미지급액 고려 안함 같은 구체적인 메모들입니다. 그리고 실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기출을 풀 때마다 적용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말 잔액인지 단기 변동액인지 확인했나요? 월할 계산이 필요한 문제인지 확인했나요? 세율이나 이자율을 문제에서 제시한 그대로 적용했나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이 체크리스트를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2주 안에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매번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확인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험장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컨디션이 무너지면 실전에서 발휘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계학개론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계산 실수가 늘어나는 과목입니다. 또한 심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면 평소에 풀던 문제도 못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간 컨디션 관리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D-14부터 D-7까지는 하루 공부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갑자기 늘리지 마세요. 지금 해온 공부 시간과 강도를 유지하세요. 갑자기 공부량을 2배로 늘렸다가 시험 당일에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시험 중에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7부터 D-3까지는 수면 시간을 시험 당일 기준으로 맞춥니다. 시험이 아침 10시라면 지금부터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시험 당일에 갑자기 일찍 일어나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현재의 수면 패턴을 시험 당일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세요. 밤샘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D-3부터 D-1까지는 밤 12시를 넘겨서 공부하지 마세요. 불면증에 걸리면 시험을 엉망으로 치게 됩니다.
D-2부터 D-1까지는 세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노트와 실수 메모만 훑으세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심리적으로 흔들립니다. 마지막 이틀에 세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멘탈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나? 이것도 못 풀면 시험장에서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을 가볍게 확인하면서 나는 준비가 됐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는 그동안 정리한 실수 메모와 핵심 공식 요약만 10분 정도 보고 입장하세요. 예를 들어 차변, 대변 헷갈림 주에, 월할 계산 챙기기 같은 메모들과 ROA 순이익 평균 자산 같은 핵심 공식들입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입장 1분 전까지 계속 공부하려는 마음도 자연스럽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주 전이 되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을 자도 꿈에서 문제를 풀고 한번 시작한 과목에서 놓친 개념이 떠올라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준비 기간이 모자란다고 느낍니다. 특히 회계학개론처럼 새로운 개념이 많고 계산도 복잡한 과목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은 현실에 극도로 좌절합니다. 그 좌절감이 시험 당일 성적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2주 전의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확실히 아는 것을 틀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학개론은 기본 문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국세청과 대학들이 실시하는 세무사 시험은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거래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본 문제를 전부 맞추고 중급 난이도 문제에서 절반 이상 가져가면 과락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 1개나 2개를 맞추려고 기본 문제에서 실수하는 것보다 기본 문제 정답률 100%를 목표로 잡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나도 시험 준비할 때 마지막 2주가 가장 불안했습니다. 이미 이달을 공부했는데도 이건 왜 자꾸 틀렸지? 이 개념은 아직도 헷갈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2주 동안 기출만 집중적으로 돌리면서 실수를 하나씩 잡아간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졌을 겁니다. 남은 2주를 정리해볼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믿으세요. 기출 반복, 실수 줄이기, 컨디션 관리.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후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실용적인 수험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